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얌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는 내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새벽에 뉴욕 증시 상황 보면서 잠 잘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요 장마 감삭스를 시청하시고 오늘은 빨리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 우려에 아주 진짜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일평균 감염자 수가 7만 명을 넘기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또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3%대 급락했죠. 독일과 프랑스는 전국적 차원의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고, 우리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악재는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됐다 싶은데 이럴 때마다 시장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역시 1.4% 큰 폭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오후 들어서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잠시 시장을 안 봐야겠다 하고 오후 2시쯤에 MTS를 켜보니까 어느새 낙폭을 많이 줄인 거예요. 화이자가 오늘 시장을 살렸더만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최종 단계에 임박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전 출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누가 백신 개발의 승기를 잡냐, 1등, 2등이 누구냐 다투고 있는데 화이자의 백신이 먼저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요. 이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어제보다 0.79% 내린 2326.67포인트의 장을 마쳤네요. 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빨간불이에요, 다행히. 제가 어제 800선 회복했다고 좋아서 날뛰었더니 오전에 다시 791선까지 밀리더라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 기대감 속에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고요.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소액주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 같습니다. 1시부터 쭉 밀어올리면서 813.9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네, 다음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1조 가까이를 순매수했어요. 개미의 저력 대단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기관 매수세 유입됐고요. 개인도 323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좀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SK케미칼, 5위는 삼성물산이고요. 코스닥 1위는 휴젤, 2위는 셀리버리, 3위는 셀트리온제약, 4위는 펄어비스, 5위는 지노믹틀입니다. LG화학과 네이버 어제에 이어서 1, 2위 차지했네요. 휴젤, 셀리버리, 셀트리온제약, 지노믹틀이 코스닥에서는 정말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담은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같이 볼 건데요. 우선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죠.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후보 물질이 고령층 대상 임상시험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화이자에 이어서 기대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얼마 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했고요. 이번에는 주식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무상증자 후 현재 보통주는 총 612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는 6,210만 주로 늘어나게 되고요. 한 주당 액면 가액은 5,000원에서 500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느냐? 상장을 위한 막바지 절차로 보여요. 주당 단가는 낮추고 발행 주식 수는 늘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위탁 생산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공모가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SK케미칼의 외국인 매수세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으로 지노믹트리 보시면 지노믹트리는 국내 최초로 체외 분자 진단 기반의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를 출시했고요. DNA 메티라를 활용한 대장암, 폐암,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암 조기 진단 시장이 좀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과 함께 지노믹트리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왜 이 수젠텍의 결핵 진단 키트가 오리온 홀딩스와 중국 국영제약기업인 루캉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진단 키트도 여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중국 의료기관 내에 대장 내시경 장비 보급률이 아직 35%에 불과하고 또 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 중국 정부의 암 조기 진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 내 시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면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코스피 1위는 기아차,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는 NC소프트,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시젠, 3위는 원익 IPS, 4위는 테스, 5위는 PSK입니다. 기아차가 여전히 기관의 사랑을 받네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순매수 탑순위에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 엄청난 매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진단키트 부문에서도 기대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담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메모리도 첨단 공정 전환 및 설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파운드리도 극자외선 5나노 공정 증설 투자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에 오늘 원익 IPS, 테스, PSK, SK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재료 그리고 장비 부품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 원익 IPS 순위에 자주 올라와서 제가 내용 한번 따로 볼게요. 원익 IPS는 최근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연이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과점하고 있던 금속 CVD 장비 국산화에 성공, SK 하이닉스 핵심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에 납품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금속 CVD 장비가 뭐냐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하나인 금속 배선 공정에서 쓰이는 장비인데요. 금속 배선 공정은 또 뭐냐? 반도체 회로에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금속선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금속선은 전기 저항이 낮고 부착성이 좋은 구리, 텅스텐, 알루미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거든요. 문제는 이 물질들로 만든 금속선의 입자가 소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절연막이라는 곳에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한 대책 없이는 절연막의 기능이 크게 저하돼서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선과 절연막 사이에 얇은 방지막을 씌워서 물질이 섞이는 것을 막는데요. 이를 메탈 베리어, 즉 금속 베리어라고 부릅니다. 원익 IPS의 금속 CVD가 바로 이 메탈 베리어를 만들 때 활용하는 장비예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상용화하지 못했던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 화성, 그리고 평택 사업장 양산 라인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둘 만한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위탁 생산 R&D 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했어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탄생하고 또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바이오테크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객사의 의약품 위탁 생산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CDO 위탁 생산 사업 본격 진출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의 특징 좀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우선 크래프톤 IPO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또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TS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주아이비 투자의 미국 보스턴 법인이 투자한 제약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아테아 파마슈티컬스라는 제약사고요. 최근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개발, 제조, 공급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2조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아주 IPO 기대감을 한국, 미국 여기저기서 받고 있네요. 다음은 데일리 블록체인인데요. 미국 IT 전문 기업 PSI 인터내셔널의 인수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PSI 인터내셔널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 데일리 블록체인, 케어랩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부분이 모두 PSI 인터내셔널 사업 분야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인수 후에 사업 재정비를 거쳐서 나스닥 상장 절차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PSI 인터내셔널은 보건, 교통, 방산, 공공, 우주항공, 그린에너지 등 정방위 산업 부문의 데이터 기술을 아우르는 미국의 중견 IT 전문 기업입니다. 각 회사의 공시 내용 통해서 또 정확히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코리아센터입니다. 오늘 우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존 주주들에게 1대1 비율로 실시한다. 그러면 내가 한 주 가진 주주일 때 공짜로 한 주를 더 받는 거고요. 만약에 1대2 비율로 진행한다. 이러면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락은 또 뭐냐? 자,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날짜에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분들한테만 권리를 주거든요. 이 기준일을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10월 30일이 기준일이다 하면 10월 30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10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우리 T+2 결제가 되니까 10월 30일에는 이 코리아센터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주식을 사도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떨어질 락, 권리가 떨어졌다 해서 권리락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센터도 오늘이 권리락일인 거고요. 오늘 사봤자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오늘 사는 분들은 주식을 기존에 거래되던 가격과 똑같이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일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1대1 비율의 무상증자면 딱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1대2 무상증자다 그러면 3분의 1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기존 주주분들 내 주식이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요. 할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권리락 기준 가격으로 한 주 공짜로 더 받게 되잖아요. 무증 받은 이후의 주가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지금 보이는 마이너스 금액은 향후에 받을 신주와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잘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제가 주린이 탈출기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권리락이라는요,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 또는 3분의 1 이렇게 싸게 주가가 조정이 되니까 와! 갑자기 이 주식 엄청 싸 보인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급등 노리고 단타 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코리아센터 그리고 시스웍 모두 오늘 권리락 효과 발생하며 급등한 겁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미 FDA로부터 비대 흉터 켈로이드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공시가 떴어요. 비대 흉터는 외과 수술이나 외상으로 발생한 피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전피층의 콜라겐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비대한 흉터를 생성하는 질환인데요. 왜 수술하신 분들 수술 흉터 되게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피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되면서. 외과 수술 받은 환자의 약 40%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자신감 상실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함에도 아직까지는 승인받은 약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릭스의 임상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First in Class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제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아시아 판권은 2013년에 휴젤에 이전했고요. 휴젤이 현재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앞에서 내용들이 조금씩 길어져서 거래량 급증 종목과 또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으로 대신할게요. 화면 통해서 종목 정보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식 좀 오래 쉬다 보니까 재미도 떨어지고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럴 때는 급히 달려들었다가 오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잘 쉬는 게 가장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 좋은 타이밍 잘 잡기 위해서 충분히 쉬어주시고요. 쉬는 동안 감 잃지 않게 이 장마감 삭스를 보면서 흐름만 잘 읽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